주상전환 철도를 타기 전에 현대로템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자, 현대로템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영이 얘기해주고 있는 커멘트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요즘에 좀 골목 상권에 대한 부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어나는 뭐 자영업의 어떤 몰락 뭐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뭐 큽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좀 안정, 뭐 현대로템도 좋지만 뭐 현대로템보다 뭐 이렇게 요 KB금융, 그러니까 그 KB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여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뭐 자영업을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런 분들은 이 현대로템도 좋지만 KB금융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배당을 좀 못 주겠죠, 그쵸? 아무래도 배당이 지금 KB는 4.64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주인인데 배당 보면서 누가 주식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배당을 무시 못합니다. 이게 복리 수익률로 하면 이게 엄청나요. 보면 복리. 아이슈타임이 그 개발했던 가장 큰 것 중에 복리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복리 수익률로 엄청납니다. 4.64도.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에 그 배당은 당연히 못 주겠죠, 그쵸? 좀 적자를 기록했지만 요거는 좀 그 마치 좀 턴어라운드 뭐 요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턴어라운드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 형도 좀 턴어라운드 주식을 좋아했으면, 이게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 요 형이 턴어라운드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현대로템도 좀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기업이 좀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요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2개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자, 3분기에 대한 컨센이 좀 괜찮게 되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자, 매출액이 3.9%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56억 가량, OPM이 3.9, 순이익이 245억 가량. 이렇게 해서 컨센을 당사의 추정치를 상회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됐는데,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상회한 모습이 나타났냐? 철도 부분은 저가 수주분 인도로 적자가 예상했으나 호주의 2층 전동차 물량의 생산 안정, 환율 효과로 흑자 전환했다. 호주 2층의 전동차 부분이 좀 선방을 했네요.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K2 2차 양산 재개에 따라서 일시적인 이익 증가, 그렇게 해서 시장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 주었고요. 흑자 기조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렇게 해서 수소 사업의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철도 차량 부분의 흑자 기조,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상반기에 소폭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신규가 1조 3천억대, 6월 말 현재 잔고가 9조 3천억대를 확보하고 있다. 9조 3천억 정도를 좀 확보하고 있으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1조 7천억대 수주를 예상한다. 전일 의향연구소 부지에서 수소 리포머 공장 건설 예정이라는 언론이 보도되었다. 상반기에 120억 가량 수주했으며 연간 400억 가량 수주 계획이다. 수소 리포머의 충전소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야, 그러면 이거 보면 현대로템이 그린 뉴딜, 요렇게 K 그린 뉴딜로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소 리포머 공장 관련 뉴스가 30% 요렇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기별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좀 증가되는 이렇게 해서 이익률이 증가되는 모습,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철도 부분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에서 출렁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극단의 출렁임. 우리가 보면 코로나 여파로 극단으로 하락했을 때 반등세가 큼직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하락 이후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좀 나타나 주면서 영업이익률 요런 부분이 좀 서서히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자, 신규 수주 증가율 요런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철도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철도 부분 요런 부분, 철도 캐파는 좀 작아지고 있네요. 작아지고 있지만 방산 부분 아무래도 철도가 많고 플랜트 거의 뭐 철도가 굉장히 뭐 좀 먹여 살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수주 잔고 증가율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라는 것이 보면 결국에는 또 현대로템은 그 남북 그 관련주 테마로 엮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남북 관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죠. 보면 그래서 좀 발전될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전환사채 물량 부담감에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지만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런 어떤 포커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현재 1조 8천억.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거 지금 그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면 엉뚱하게 막 1조 넘고 막 그런 거 비교하면 이런 기업은 되게 좋은 겁니다, 보면. 야, 3천명이네, 3천명. 근데 제약바이오 보면 한 20명인데 1조가 넘어. 아유, 웃겨갖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 현대로템은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야 이거 주포들이 많이 잡고 있네 보니까 주포들이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높다. 요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어떤 부분 되고 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이 살펴보면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눌려줬지만 다시 밑단에서 다시 올려주면서 주가를 슈팅 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런 부분은 좀 양호합니다 보면. 결국에는 패턴에 있어서의 보면 이런 식으로의 이중 천정형의 패턴이 나타났지만 거래량이 수반되면 여기 22,500원 선 요 부분 돌파가 가능한 그러한 어떤 부분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자, 일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봉에 대한 부분이 저점에 8,730원을 찍었고 다시 2만 50원 그럼으로 해서의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눌려줬지만 다시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에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해 줄 수도 있겠죠. 자, 보면 이게 캔들이 나쁘지가 않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밑에서 좀 이게 잡아주는 주체가 큼직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연기금에 있네요. 연기금. 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보면 얘네들 좀 언제부터 사준 거야 이거 보니까. 자, 보면 거의 6월 달부터 계속 샀네요.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방으로 틀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네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뭐 이삭죽기를 하듯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나쁘지 않는 기업입니다. 보면 테마성도 좀 있고 좀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